당신의 참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와, 제목부터가 좀 세죠?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돕는다고 굳게 믿는 행동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온라인에서 시끌벅적한 일 터지면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.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. 이런 충동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? 저 멀리서 일어나는 문제인데도 막 분노가 치밀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지고요. 아주 익숙한 감정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요, 그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충동이 사실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이 참견이라는 거, 이 본능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, 왜 당신의 도움이 어쩌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생각의 핵심은요, 진짜 직설적이에요. 당신의 참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믿었던 바로 그 행동이요, 사실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거죠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.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참견 때문이라고까지 주장을 해요. 그러니까 원래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의무에만 딱 집중했다면 사회의 기반이 엄청 튼튼해졌을 거라는 거예요. 근데 자꾸 외부 문제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 전체가 약해졌다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? 아니, 그럼 참견이 답이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? 자,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대안,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길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. 해답은요,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내 일에 깊이, 아주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.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? 그럼 가장 먼저 내 자리에서 내 책임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. 이게 바로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메시지입니다.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꿰뚫은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자신의 일로 바쁘면 혼란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진짜 집중이라는 건 마치 외부 소음을 싹 걸러내는 필터 같다는 거예요. 내 일에 푹 빠져서 몰두하다 보면 바깥 세상의 혼란에 휘둘릴 시간조차 없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. 아니, 내 일에 집중해도 세상 돌아가는 혼란이 눈에 보이면 어떡하죠? 자, 바로 그럴 때를 위한 겁니다.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,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프레임워크, 말하자면 우주가 우리한테 보내는 숙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보는 위기 상황들 있죠. 그게 우리가 끼어들어서 막 참견하라는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깊이 공부해야 할 일종의 맞춤형 교재라는 거죠. 나를 위한 자료인 셈이에요. 그리고 이 교재는요, 그냥 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. 마치 우주적인 모닝콜처럼 단계별로 강도가 점점 세지는 3단계 경고 시스템으로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1단계는 바로 미디어를 통한 원거리 경고입니다.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저 멀리서 일어난 사건들 있죠? 이게 바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하는 첫 번째 아주 부드러운 신호라는 거예요. 저 사건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. 그러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. 바로 주변 경고. 이제는 내 주변,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 길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거죠. 이건 이제 그 위험이 나한테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. 경고 수위가 한 단계 확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직접 경고입니다. 만약 이전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했다면 그 문제는 결국 내 인생, 내 가정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.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숙제가 내 앞에 딱 도착한 셈이죠. 이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요. 비판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국 당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. 정말 섬뜩하죠? 그냥 남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건을 거울 삼아 나를 성찰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. 결국 이 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,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.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겸허하게 배우는 학생이 되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. 그게 뭐냐면 외부 사건을 딱 보고 이게 나한테는 이런 의미구나 하고 성찰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깨달음으로 다시 내일 내 의무에 더 집중하는 것. 이 모든 실용적인 과정을 공부라고 부르는 거예요.
자,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어떤 위기 상황을 본다. 둘째, 그걸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훈으로 인식한다. 셋째,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지?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내 일에 더 성실하게 집중하고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걸 책임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죠. 신뢰하는 마음으로요.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럼 세상사에 그냥 무관심하라는 건가?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는 비효율적인 비판 대신에 마치 내 정원을 정성껏 가꾸듯이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려는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제안인 셈이죠. 자,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일까요? 내가 나서서 심판해야 할 한편의 드라마일까요? 아니면 나를 성장시킬 소중한 교훈일까요?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.